그래서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은 국회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의 주요 현안들이 법 개정이 되지 못하면서 발이 묶여 있었는데 여당과 정부가 부산시의 주요 현안 입법을 주요 민생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입법부의 해결이 절실한 부산 지역의 현안들이 좀 많은데요. 네. 당장 떠오르는 게 바로 산업은행법 개정, 또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떠오를 거고, 또한 기장 지역의 고준위 특별법도 함께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제 민생 입법 과제 점검 당정 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올 정기국회 안에 해결하기로 이렇게 논의를 한 것인데요. 당정 29일 민생입법과제 점검 협의회에서 지역 균형 발전, 저출생 대응, 또 미래 먹거리 산업 등 이 5대 분야 민생입법 과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선택이 된 것인데,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지역의 바람과는 달리 거의 논의가 되지 못했던 그런 과제인데요. 과연 이번 회기 안에 이 당정 협의 내용대로 개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고,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에 지금 시민들이 막 서명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여야 간의 이견이 없다는 주장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 특별법들과 얽히게 되면서 법 제정이 잘 안 됐는데, 이 역시 이제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논의가 가능한 게 여야 간의 민생 공통공약 추진기구의 설립이 합의하면서 좀 가능해진 건데, 문제는 이 여야가 생각하는 민생 분야가 다르다는 게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여야 간에 지금 예를 들면 민생입법 현안들 중에 몇몇 법안들을 제시하고 서로 딜하자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실제 지난 28일 여야 합의 당시 협의 이제 그 기구를 만들길 당시에도 그냥 킥오프 모임이다, 이제 시작하는 모임이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각 당이 이제 필요한 의제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11월 1일부터 여기에 각 상임위에서 이제 의제를 서로 다루게 되는 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당정이 여러 의제를 설정하는 중에 이제 부산 지역 의제도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산업은행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민주당이 미온적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총선 당시 여야 간의 공통 공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통공약 분류할 수 있는 한 80개 정도, 80개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힘에서는 한 31개 정도가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같은 공통 공약이라고 말하는 법안들도 세부 내용에 들어가 보면 서로 이해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제목은 같은데 그렇죠. 다르다. 비슷한 제목의 입법 과제지만 내용은 또 들여다보면 또 다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서로 간의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의 제정이나 개정, 이런 것들은 빠르게 정리될 수가 있겠지만, 이 산업은행법이라든지 또 고준위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준위 특별법은 지역의 시민사회가 워낙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법안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관련 법들이 통과되면 좋겠지만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또 섣불리 기대하기보다는 앞으로 진행 상황을 조금 더 많이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언론만 보더라도요, 부산 지역 언론들은 이 세 가지 법안이 정기국회 통과될 것처럼 한껏 기대감이 부풀어서 이제 막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중앙지나 이런 데를 좀 찾아봤어요. 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그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관심 가지는 분야와 이 전국 단위에서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서로 다르다. 어떤 분야냐면 거기는 반도체법이나 금투세 폐지법,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제목이 다 그걸로 빠져 있고요. 사실은 이 산업은행법 이런 내용은 아예 언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당정의 최우선 처리 법안도 반도체 산업 특별법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 주요 법안에도 지역 의제가 포함된 건 딱 두 가지인데, 고준위 특별법이 하나 포함돼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 균형 투자 촉진법, 이 일명 이제 기회 발전 특구 관련돼 있는 특례 조항 있는 이 정도만 언급돼 있고요. 나머지는 사실상 이제 언급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산업은행법 개정이나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나 이 문제는 결국 지역에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각 소속 정당이나 또 해당 상임위에서 이제 얼마나 주변의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소속 정당의
대표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난 금정구 보선에서도 와가지고 산업은행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겠다 이렇게 그 목소리를 외쳤습니다만 대통령도 공약했잖아요. 대통령 공약도 안 지켜지고 있는데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또 갈등을 빚고 있는 당 대표의 말이 성공되길 바라지만 실제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여야 협의 창구가 모처럼 만들어졌으니까 서로 어쨌든 주고받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현실은 주요 법안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하고 또 여야 간에 서로 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일단 시작된다고 하고 당정이 어쨌든 협의를 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 기대를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현안인데 좀 전국적으로는 관심이 조금 부족한 그렇죠. 그런 면이 예, 없지 않아 예,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지방 교부세 관련 소식입니다. 이 정부의 세수가 2년 연속 펑크가 나면서 이 부산을 비롯해 갖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여건 더 나빠질 거다 뭐 이래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세수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약 30조 원에 가까운 펑크가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수에 따라서 이제 분배되는 지방 교부세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국세 수입 그러니까 세수에와 딱 연결돼 있는 건데 예. 여기에다가 교육청에 지원되던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이 부분도 이제 대폭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는 일단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서 국채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기금에서 최대 16조 원에 이르는 여윳돈을 일단 돌려서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수 결손이 2년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의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 재원의 그게 따른 이제 삭감이 현실화되면서 이 세수 부족과 교부금의 부족이 과연 어떤 여파까지 갈 것이냐 이런 데한 우려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수 부족이라는 게 일단 돈이 모자란 것도 있겠지만 네. 한 4년 정도 지금까지 재정 운용이 계속 예측이 되지 않고 있다. 오차액이 수십조 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정확해야 될 게 사실 정부 예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부가 1분기가 지나고 나면 차년도 예산을 벌써 이제 수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내년도에 세수가 얼마가 될 거고 그다음에 지출은 얼마 할 거다. 이런 부분들을 가늠해서 이제 정부 예산 살림살이를 이제 꾸리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정부 예산은 2021년부터 4년째 수십조 원의 오차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 오차액이 뭐냐면 그러니까 2021년도와 22년도를 보면요. 이제 과수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는 61조 3천억이 더 많이 들어온 거고 예. 그다음에 2022년도는 52조 6천억이 더 들어온 겁니다. 반대로 2023년은 56조 4천억이 세수 펑크가 난 거고 부족이고. 예, 올해 같은 경우는 29조 6천억 정도가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너무 이렇게 나와 편차가 있는. 심한 느낌이네. 그러니까 이걸 왕복으로 따지면 예. 거의 100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에 반해서 2019년도가 20년도의 실적을 보게 되면 그때는 1조 원에서 6조 5천억 정도밖에 오차익이 발생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지난 4년간 얼마나 정부의 예산 예측이 지금 실패하고 있느냐, 오류가 나고 있느냐 이걸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세수라는 게 사실 그럼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죠. 국민들이 그만큼 많이 낸 거니까 예. 많아도 문제고 부족해도 문제인 게 이제 세수인데 이런 롤러코스터를 4년째 보내고 있다. 당연히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지금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없고 오히려 지금 뭐 그냥 이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이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특히나 이제 2년 연속으로 세수 부족이 이어지면서 지자체는 더더군다나 이제 교부금을 못 받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기금을 통해서 뭐 한다고 해도 이 기대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가운데 대통령은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지방주도 발전하고 또 정부의 지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같은 상황이면 사실상 지방주도 이게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무회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했던 발언을 들어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당연히 맞는 이야기죠. 지방 주도 시대로 가는 게 그게 지금 이 지방 소멸 시대에 맞는 이야기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근데 그러게 하고 싶지만 사실상 정부의 정책이나 국회 입법 또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지금처럼 세수가 부족해서 그나마 종잣돈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교부금도 줄어든다. 이렇게 할 경우에 사실상 지방주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부산시는 그나마 이제 작년에 예산이 많이 줄었고 올해도 이제 세수가 줄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긴축 개정을 편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픈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줄 걸 예상하고 허리띠를 짜뜩 졸라맸으니까 지금 부산시에 가용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뭐 파다합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말로는 지방 주도를 말하고 정작 지방이 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비용이 교부세가 해마다 10% 이상 줄어드는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예. 더 심각한 건 앞서 지적한 대로 국세의 이 세수의 오차액이 수년간 크게 나타나면서 그럼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될 건가? 이것도 예측이 안 된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거기다가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 이것 때문에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세금들을 또 줄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예측이 어렵다는 거고요. 거기에 각종 기금의 여윳돈이라고 하지만 기금은 그 빚 아닙니까? 기금도 나중에는 결국 채권만 발행했다 안 했다 뿐이지 그것도 빚이니까. 그래서 결국엔 여기저기서 당겨 쓴 돈이 결국 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이 내용들 발언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뭐 학창 시절에 사회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 그대로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대로 이행을 하고 구체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네네네. 네, 마지막 소식은 부산시의 투자 설명회 관련 내용입니다. 박형준 시장이 서울에서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요. 예, 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박형준 시장이 드디어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 이날 설명회에 뭐 수도권 첨단 기업, 잠재 투자 기업 대표 등 한 200여 명 가량이 이제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이제 부산의 강점, 부산의 기업이 투자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를 이제 박 시장님께서 이제 직접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의 미래 또 기업 유치 지역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부산이 이제 투자하기 좋은 매력적인 도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뭐 성과도 있었습니다. 농심을 비롯한 4개 기업이 부산에 이제 투자 의지를 이제 밝혔고요. 예. 협약에 따른 투자액이 현재 예측이 한 2,525억 원 정도. 거기다가 이제 약 300명 가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제 기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박형준 시장 들어서 청년층의 해외 이제 순회 유출이 지역의 유출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오는 데이터는 여전히 순유출에서 차지하는 2030 세대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예. 50%가 넘으니까요. 근데 이 좋은 일자리만 있다면 지역을 떠나지 않을 청년들 73% 정도는 부산에 머물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인 만큼 기업 유치를 위해서 시장에 직접 나섰다. 이거 좋은 징조입니다. 더 열심히 나서야 되죠. 더 많이 나가고 해외 기업도 유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어쨌든 작은 성과라도 낸 걸 시가 얼마나 홍보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더 많이 하셔가지고 한 2조 5천억 정도를 유치해 와라. 뭐 이렇게 좀 칭찬해주고 싶은 모처럼 내용입니다. 긍정적이고 지금 칭찬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도 MOU 체결 외에도 뭐 네. 부산 지역에 대한 투자 상담도 좀 길게 이어졌다 네, 하던데 네, 네. 보니까 시에서 지난 9월 기준으로 투자 유치 목표액 6조 원을 좀 초과 달성했다. 이것도 좀 칭찬할 만한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형준 시장 체제 이후에 그런 부산의 미래가 밝아졌냐? 사실 내부적으로는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의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들, 약속들 이게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고 뭐 앞에서도 짚어드렸습니다만 이행되지 못하면서 좀 답답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 최근에는 뽕피드센터 분관 관련으로 유치 관련으로 계속 지금 필요 자본이. 이상의 예. 논란들을 만들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 결과적으로 시 입장에서는 이 가시적 성과를 내세우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에 뭐 발표대로 6조 원대 이상의 투자 유치가 있었다. 믿고 싶습니다. 뭐 팩트에 근거한 걸 테니까요. 그러니까 부산의 좋은 기업들 또 뭐 공장도 짓고 지사도 만들고 한다면 너무 좋은 일인데 중요한 거는 칭찬만 하면 좀 그러니까 이게 예. 좀 이면의 얘기를 하자면 그런 성과가 실제 시민들이나 청년들에 체감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아직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거고 또 시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당연히 체감이 금방 되겠냐 하루 이틀 만에 되겠냐 이제 시작이다. 이제 유치가 됐으니까 그렇게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공감할 수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지역 전체의 지금 방향성이 그러면 이 희망적이냐라고 하는 시그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이 지금 인천이 보면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비하면 부산도 희망이 있어. 이제 뭐 북한도 재개발되고 뭐도 되고 하면 부산도 충분히 가능해. 이렇게 되는데 뭐 가덕 신공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아직은 좀 의문부호가 많이 붙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좀 이런 그 냉정하게 부산이란 도시에 대한 미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고 시가
자기들의 좋은 성과만 얘기하는 것도 뭐 시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지금 냉정한 평가와 이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터닝 포인트를 잡을 거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해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